투자자들이 다 알아버린 거죠. 실적이 나오긴 잘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앞으로 그 좋게 나온 것이 쭉 올라갈 거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없는 거죠. 결국은 조삼모사라고 하죠. 앞으로 비싸질 거에 대비해서 미리 당겨서 매출이 일어났다면 매출 절벽이 일어날까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있어 그런지 몰라도 미국의 업종 수익률을 보면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관세 전쟁 여파로 크게 출렁였던 증시는 이제 불확실성의 좀 정점은 통과가 됐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오늘도 이제 이번 주면은 한미 고위 관세 협상 앞두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관망세는 있었지만 그 변동성은 좀 극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장 총평 어떻게 내리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투자자들이 그 관세의 큰 변동성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들은 다 돼 있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역발상 신호인 소위 시장의 강세장에 대한 기대는 거의 바닥이고 약세장에 대한 기대는 최상위권.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역으로 하면 거의 다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면 오히려 좋은 뉴스거리들만 나오면 언제든지 강한 반등을 줄 수 있는 바닥 신호들을 주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다만 소위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관세가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는 것이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그 수치들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에 이번 주부터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망세가 당분간 나타나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관세, 미국 관세가 상당히 트럼프가 유예하면서 많이 좀 내려왔을 것 같은데 평균 관세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의하면 20% 초반 수준이에요. 되게 높습니다. 네. 결국은 그 효과가 오늘 발표된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에서도 마이너스 5%대의 감소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을 글로벌 그 소위 PMI, 즉 미국과 유럽과 일본 이런 데의 PMI에서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반영하는지 꼭 지켜보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요,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뿐 아니라 이 M7 중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 발표 예고되어 있고요. 국내 기업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관세 영향에 기업들의 선주문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미리 좀 사두려고. 자, 그러면 일시적 호실적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인데 이번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제 투자자들이 다 알아버린 거죠.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이 나오긴 잘 나올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앞으로 그 좋게 나온 것이 쭉 올라갈 거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없는 거죠. 결국은 조삼모사라고 하죠. 앞으로 비싸질 거에 대비해서 미리 당겨서 매출이 일어났다면 앞으로 매출 절벽이 일어날까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있어 그런지 몰라도 미국의 업종 수익률을 보면 연초 이후에 정확히 순서 자체가 지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순서 자체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 건강관리 이 순서로 성과가 좋았고요. 정반대 제일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게 경기 소비재와 기술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반영은 정확히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둔 선반영 주가 흐름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번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실적 목표보다는 앞으로 또 어떻게 향후 기업들이 숫자를 내놓을 건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 기아차 실적도 마찬가지로 또 이번 주에 발표가 될 텐데 사실 자동차 하면은 관세 타격이 가장 큰 섹터잖아요. PS 섹터. 자, 주요 자동차 기업 실적 발표에서는 우리가 어떤 곳에 좀 포인트를 두고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까요? 뭐 사실은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1사분기 실적이 과잉 대표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앞으로의 연간 가이던스를 어떤 식으로 주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반기 동안은 관세를 판매가에 전가하지 않겠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얘기는 어쨌든 수요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마진이 사실은 하락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누군가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일정 부분 현대차가 거기에 대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마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일시적으로는 1분기 실적을 보고 중고차 가격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2020년에 코로나 특수 때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라는 기대를 가진 분들도 좀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좀 달라진 게 그때는 소위 오토론이라고 하죠. 자동차 담보 대출이 상당히 낮았고 그때보다 지금은 2%포인트 높습니다. 여전히 비싸고 그때는 정부가 돈을 풀 때고 지금은 오히려 과잉, 소위 잉여 저축이 없고 쓸 돈이 소비자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허리를 졸라매고 이 난국을 극복할지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러한 실적 시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예정된 주요 이벤트 중 가장 굵직한 이벤트는 관세 협상이 되겠습니다. 미일 간의 첫 협상에서는 대일 무역 적자를 제로로 하고 싶다라면서 농산물, 자동차 교역 및 안보 관련 문제에 강한 불만을 또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미 관세 협상 향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맛배기를 좀 봤죠. 일본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뭘 남감해하는지 지금 앵커님께서 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본에서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세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미국 가봤더니 안보하고 다 엮어갖고 소위 이제 원스톱 소위 패키지 딜을 미국이 원한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미국 군이 진출해 있는 일본이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협상하기 까다로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거기서 좀 배워야 될 것은 일본이 제일 먼저 나섰지만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상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조만간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기 타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5년, 10년을 갈 수 있는 타결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결과를 내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원래는 이런 협상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쪽이 지게 돼 있거든요. 네. 열어두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짚어본 대로 이번 주는 미국 관세 협상 앞두고 있고 주 후반에 또 한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짧게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아직은 불확실성이 너무 큰 주가는 좀 다행히 멈춰서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전 세계의 모든 그 소위 경기와 주가 지수를 앞서는 것이 페덱스 주가입니다. 맞아요. 네. 페덱스 주가가 항상 앞서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한 3개분기, 4개분기 연속 연간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페덱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거 참 큰 부담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거기에 비해서는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잘 버티고는 있지만 역으로 보면 페덱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 자체는 앞으로의 경기 침체 또 무역의 역성장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보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보수적인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